Hello there everyone, nice to meet you online English class. 여러분 만나서 진심으로 반갑습니다. 일주일 동안 즐겁고 건강하고 행복하고 보람 있었던 한 주셨는지 궁금합니다. 오늘 하루가요, 내 인생의 마지막 날일 수도 있고요, 내 인생을 다시 시작하는 첫날일 수도 있습니다. 오늘을 바라보는 태도에 남은 인생이 걸려 있습니다. 오늘은 내 인생에 있어서 가장 젊은 날입니다. 그 오늘을 어떻게 젊게 사느냐가 관건이겠죠. 내 인생의 행복과 성공도 바로 오늘에 달려 있습니다. 오늘 하루 가장 젊고 기쁘고 행복하고 활기찬 하루를 만들어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민쌤의 잉글리심 영어 구문 독해 편 재미있는 커먼센스 잉글리시 38번째 시간입니다. OX 퀴즈로 우리가 영어 공부를 하고 계신데요. 5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OX 퀴즈의 소재가 무엇이냐? 혹시 여러분 2024년은 무슨 띠의 해인지 아실까요? 네, 바로 청룡의 해입니다. 용띠 해예요. 그래서 용띠를 갖고 이제 태어나신 분들은 2024년이 꼭 행운과 복이 굴러 들어오는 그런 해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용에 관련된 OX 퀴즈를 준비를 했는데요. 자, 용은요, 전설 속에 나오는 동물이긴 하지만 실제로 꼭 존재하는 것 마냥 우리의 입에 많이 오르내리고요, 많이 친숙한 그런 동물이죠. 이 청룡, 그러니까 용은요, 오래오래 살 수 있을까요? 아니면 일찍 죽을까요? 당연히 신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죽지 않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들을 하실 거예요. 그래서 이런 질문이 있어요. 용은 십장생 중에 하나이다. O일까요? X일까요? 이따가 설명드리겠습니다만, 십장생은 뭐냐면 10가지 오래 장수하는 생물을 10개의 그 생물이 있어요. 십장생. 이따가 소개시켜 드리겠습니다만 10마리, 그러니까 10개의 존재 중에서 장수하는 생물 중에 하나이다. 맞을까요? 틀릴까요? 자, 당연히 오래 살겠죠. 그렇죠? 장수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는데 아닙니다. 용은요, 십장생 중에 하나가 아니다가 정답이에요. 따단. 용은 오래 사는 장수하는 동물 10개의 그런 존재 중에 속하지 않습니다. 자, 오늘 이 주제를 가지고요, 같이 영어 단어들을 공부하시면서 재미있는 상식들을 또 꽉꽉 채워 나가시도록 해보겠습니다. 자, 용은 십장생 중에 하나가 아니다가 정답입니다. 용은 오래 사는 것들, 그러니까 10가지 오래 사는 것들을 십장생이라고 하는데요, 거기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자, 그 이유가 뭔지는 좀 이따가 제가 말씀을 드리고요. 그럼 십장생은 도대체 어떤 것들이 정해졌을까? 지금 제가 여기 보여드리는 것처럼 해, 산, 물, 돌, 구름, 소나무, 불로초, 거북학, 사슴, 여기까지가 10개인데요. 학자들에 따라서 십장생을 얘기할 때 대나무나 달을 넣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이름은 십장생인데 총 다 합하면은 12가지가 된다라는 것도 상식적으로 알아두셨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그 학자들에 따라서 대나무를 넣는 사람이 있고요, 달을 넣는 사람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오래 사는 것들 또는 오래 존재하는 것들이라고 했을 때 10개일 수도 있고 12개일 수도 있다라는 것을 상식적으로 받아들여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자, 십장생이라는 것은 지금 소개시켜드린 10가지, 12가지의 종류를 얘기를 하고요.
중국의 신선 사상에서 유래를 해요. 그러니까 일종의 도교 같은 건데 10가지가 모두 오래 사는 장수물로 자연 숭배의 대상이었고요. 원시 신앙과도 일치하는데 중국과 일본 등에서는 이 장수 그림은 많아요. 그런데 이렇게 십장생도는 우리나라가 유일하다고 합니다. 옛사람들은요, 십장생을 시문이나 그림, 조각 등에 많이 이용했는데요. 고구려 시대 때 고분벽화에 부분적으로 나타내는 것으로 보아서 이 사상은 고구려 시대 때부터 있은 듯 합니다. 십장생은 언제부터 있었다고요? 고구려 시대 때부터 있었다. 네, 그것도 상식적으로 알아두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십장생을 중심으로 한 영어 단어들을 공부해 나가실 거예요. 네,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용은 들어가지 않는 십장생들을 영어 단어로 하나씩 익혀 가시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로 해부터 볼까요? 네, 해는 다들 아실 거예요. sun 쓰시고 sun이죠. sun. 네, 해 같은 경우는요, 세상 만물을 볼 수 있게 해주는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죠. 기독교나 카톨릭뿐만 아니라 많은 종교에서 태양은 정말 매우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그런 존재입니다. 해는 인간에 비유하자면 눈에 속한다고 하는데요. 어쨌든 세상을 보는 시선을 나타내는 것, 네, 그렇게 해서 사람의 태어날 때의 마음이라고 해석이 된다고 해요. 어쨌든 이 선도 십장생 중에 하나라서 오래오래 존재할 수 있다. 자, 두 번째 산입니다. 산은 mountain을 쓰시고, 자, 읽어볼까요? mountain. 네, 이 단어가 좀 긴데요, 꼭 알고 계셔야 되겠죠, 그쵸? 네, 자, 산은요, 인간의 의지를 나타낸다고 합니다. 우리가 흔히 의지가 깊은 사람을 태산과 같다 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인간의 의지라는 것은 산과 같이 흔들림이 없고 한자리에 우뚝 솟아서 매우 강한 것이다. 네, 그렇게 이해하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자, 물은 다들 알고 계시죠? 네, 물을 영어로 셀프 아닙니다. 네, 물이 셀프라니요. 네. 자, water입니다. water, water, 셀프 아니라는 거 꼭 기억해 두시고요. 네, 물 같은 경우는 인간의 인간성을 나타낸다고 해요. 네, 물에도 여러 가지 종류가 있죠. 그쵸? 깨끗한 물, 더러운 물, 마른 샘물, 뭐 그런 것. 그래서 깨끗한 물은 인간성이 좋은 사람을 나타내고, 그렇지 않으면 인간성이 나쁘다. 네, 뭐 그런 겁니다. 그쵸? 자, 어쨌든 돌 갈까요? 돌은 stone를 쓰시고 읽어볼까요? stone입니다. stone. 네, 돌은 바위이기도 하고, 바위는요, 인간의 고집을 나타낸다고 해요. 바위는 타협을 할 줄 모릅니다. 오로지 한 곳만을 지키고 있어요. 그렇다고 그 꺾이지 않는 고집으로 인해서 뭐 때로는 깨지기도 하고 없어지기도 하죠. 그쵸? 네, 어쨌든 돌의 성격이 바로 그렇고요. 영어로는 stone이라고 한다라는 것. 자, 그 다음에 구름입니다. 구름은 영어로 cloud를 쓰시고 읽어볼까요? cloud. 네, 이 구름은요, 인간의 마음을 나타냅니다. 네, 인간의 마음은 시시때때로 변해서 그 변덕을 알 수 없죠. 또한 그 깊이도 헤아리기가 힘듭니다. 구름 또한 그렇다 이거죠. 네, 십장생 중에 하나로 들어갔어요. 자, 소나무 영어로 볼까요? 소나무는 pine를 쓰시고요. 네, pine tree라고 합니다. pine tree. 네, 자, 1년 내내 변하지 않는 그런 나무죠. 그쵸? 인간의 약속을 나타낸다고 해요. 사시사철 푸름이 변하지 않는 소나무를 볼 때면 약속을 아무런 거리낌 없이 지키지 않는 인간의 모습과도 너무나 대조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불로초 볼까요? 불로초는 결코 늙지 않는 그런 풀이죠. 그쵸? 진시황 때 이 진시황이
이 불로초를 구하려고 정말 애를 썼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네, 자기의 충직한 신하였던 서복이라는 신하를 수천 명의 그런 인력을 동원을 해서 어디로 갔을까요? 제주도로 갑니다. 네, 기록에 의하면 제주도로 가가지고요. 거기 서귀포시에 서귀포가 그 이름이요. 이 서복이라는 진시황의 충직한 신하가 네, 그 제주도의 정방폭포라고 있거든요. 서귀포에. 네, 거기에다가 거기를 들렀다가 가요. 그래서 떠나기 싫은 너무 멋있어서. 네, 그래서 그 서귀포의 이름이 서복이 돌아간 곳, 네, 중국으로 다시. 그래서 서귀포라고 그래요. 서복이라는 신하가 네, 다시 돌아가는 그런 길이었다라고 그래서 서귀포라고 합니다. 네, 그런데 불로초를 구했을까요? 못 구했을까요? 네, 못 구합니다. 근데 단지 불로초가 어떤 건지는 알아요. 그게 뭐냐면요, 영지버섯이라고 그래요. 영지버섯을 불로초라고 생각을 했었대요. 자, 영지버섯. 네, 그게 불로초였다니. 우리는 사실 쉽게 구할 수 있는데, 그쵸? 네, 아무튼 그렇습니다. 네, 여러 가지 상식도 알아두시는데 단어가 좀 어려워요. 불로초는 엘릭시르 플랜트라고 합니다. 엘릭시르 또는 엘릭서라고도 있는데, 엘릭시르 플랜트는 늙지 않고 죽지 않는 식물을 얘기를 해요. 네, 우리나라의 영지버섯이 바로 불로초라고 보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자, 십장생 중에 하나로 들어갔고요. 거북이, 네, turtle를 쓰시고 터틀입니다. 터틀. 네, 거북이를 잡으려고 하면 머리를 쑥 집어넣잖아요. 그때 우리는 인간들은 한마디씩 합니다. 머리를 내놓지 않으면 터트려 버리겠다. 네, 그래서 터틀. 네, 죄송합니다. 네, 거북이가 일단 십장생 중에 하나예요. 거북은요, 인간의 넉넉한 마음을 나타낸다고 해요. 네, 그 거북이의 외모와 끈기로 인해서 아마 그렇게 비유가 된 것 같습니다. 자, 어쨌든 거북이도 십장생 중에, 터틀도 십장생 중에 하나다. 자, 그 다음에 학은 우리 이미 공부했던 겁니다. 네, 타워 크레인 할 때 설명드렸던 거예요. 크레인이라고 그래서 CRANE라고 읽고 크레인입니다. 크레인. 네, 학이죠. 학은 뭐 그야말로 모습을 상상해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 얇은 다리로 자신의 몸을 버티고 뭐 그렇게 자죠. 그쵸? 그런데 그 잠을 자는 모습은요, 아무리 어렵고 힘들더라도 살아보려고 하는 노력하는 그런 인간의 모습과 흡사하다, 이렇게 해석이 돼서요. 그야말로 학은, 크레인은 인간의 생활력을 나타낸다라고 합니다. 자, 사슴 볼까요? 사슴은 DEER를 쓰시고요. 네, 읽어보겠습니다. deer. 네, 이게 사슴이에요. 사슴은 인간의 순수한 마음을 나타낸다고 합니다. 사슴의 얼굴이나 눈을 보신 분들 아실 거예요. 바라만 봐도 사실상 거짓을 말할 수 없을 것 같은 느낌. 네, 인간의 순수한 마음을 상징한다라고 보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가끔 들어가는 대나무. 네, 대나무는요, BAMBOO를 쓰시고 읽어볼까요? 뱀부라고 있습니다. 영국 군인들이요, 그 인도네시아의 그 보르네오 섬에 들어갔을 때 이 대나무가 쭉쭉 뻗어 있는 모습을 보고 저게 도대체 무슨 나무냐라고 물어봤더니요, 그 원주민들이 뱀부 이랬대요. 그래가지고 그 말이 그대로 영어가 된 겁니다. 무슨 뜻인지는 아무도 몰라요. 자, 어떤 분이 저한테 질문하셨습니다. 대나무가 나무일까요? 풀일까요? 네, 나무죠. 근데 그게 아니랍니다. 풀이래요. 네, 나무처럼 생겨서 그런데 네, 대나무는 풀이다 라고 얘기를 해주시더라고요. 저도 또 한 가지 공부하게 되었습니다. 감사드리고요. 자, 마지막 달 볼까요? 달, moon입니다. MOON을 쓰시고 moon이에요. 네, 달을 보시면
사실상 해하고 비교가 되긴 합니다만 해는 양이고요. 달은 음이죠. 그쵸? 네, 두 개가 조화를 잘 이루어서 세상을 영원히 밝게 비추는 영원 불멸의 상징이다 라고 이해하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자, 12가지 십장생에 관련된 영어 단어를 지금 보고 계세요. 한번 읽어볼까요? 자, 해부터 sun, mountain, water, stone, cloud, pine tree, elixir plant. 이 불로초가 좀 외우기가 힘드실 것 같습니다. 여러 번 반복해 주세요. turtle, crane, deer, bamboo. 네, moon까지 그렇게 12가지의 단어를 꼭 기억하고 연습해 주시고 쓰시고 익혀 주시면 되겠습니다.